10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한 겸눈 360도로 둘러보기입니다. 일명 곤충의 눈이라고 하는 겸눈은 사람 눈과 같은 혼눈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눈입니다. 겸눈은 모자이크처럼 생겼고 겸눈으로 보는 세상은 모자이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명 모자이크 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겸눈의 장점은 주변 사물들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어떤 움직임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는 눈이고 3분의 1은 입으로 구성된 잠자리의 머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참고로 겸눈을 가진 잠자리는 모기를 하루에 200마리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시장을 겸눈으로 본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토대로 큰 그림을 쪼개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겸눈을 가진 경영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자이크식으로 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또한 소비자의 미세한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찰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연관성과 비연관성을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을 확장하여 보는 시력입니다. 시장조사의 관점이 아닌 쇼핑의 눈은 혼눈으로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의 시력으로만 브랜드를 봅니다. 그러나 시장 조사자로서 거리를 관찰하는 것은 브랜드의 관점으로 큰 시장을 쪼개어 여러 개의 다른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백화점 스포츠 매장에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면 모두가 비슷비슷한 스포츠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장과 컨셉들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는 캡포츠, 두스포츠, 필스포츠, 스포츠 캐주얼, 럭셔리 스포츠, 어덜트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 어번 스포츠, 헬티 스포츠, 이 외에도 수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 안에서도 수십 개의 컨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야말로 스포츠 브랜드의 컨셉만 모아봐도 아마 수백 개의 스포츠 영역으로 분화될 것입니다. 더욱이 백화점에서 보는 스포츠 의류를 운동복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혹은 컬처 코드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더 많은 조각들이 보이게 됩니다. 소갈비를 그냥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고 소갈비에서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를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맛을 먹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자기만의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이처럼 시장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는 시장조사라는 단어의 한정적 의미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조사 혹은 마케팅 조사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장조사는 시장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서 브랜드를 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시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시장조사는 단순히 시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시장조사를 큰 틀에서 포함하고 있는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은 인문학입니다. 인문이라는 뜻은 인류의 문화를 통합하여 쓰는 말이며 인문학이란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학문을 보면 언어학, 철학, 역사학, 고고학, 종교학, 미학, 음악 등입니다. 따라서 고객 가치 창조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시장조사도 인문학 관점에서 인문학이 다루는 모든 분야를 염두에 두고 조사해야만 합니다. 겸눈으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외에도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관점, 미래 고객의 관점, 불만 고객의 관점, 경쟁사 옹호 고객의 관점, 경쟁사의 관점, 잠재 경쟁사의 관점, 선도 브랜드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야 합니다. 고객의 만족, 불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비롯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미래의 브랜드를 볼 때는 수많은 관점에서 브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 보아야 합니다. 브랜드를 앵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주로 전략적 관점으로 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브랜드가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상대적 우위를 통해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할 때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브랜드를 보는가에 따라서 신규 브랜드에서 잠재적 우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퍼스펙티브 원근법을 사용하여 브랜드의 일시적 매출 이익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보는 방법, 브랜드의 미래의 위치에서 현재를 조정하기위해서 보는 스탠드 포인트, 그리고 특정 부분을 보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열거했던 관점들을 쉽게 설명한다면 각도를 세워서 원근법을 활용하여 잘 보이는 지점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줄여서 말하자면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탁월한 브랜더들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바라볼 때 관점별로 보지 않죠. 모든 관점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봅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관점으로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을 신조어로 뷰티풀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조사의 교정시력이라고 불리는 뷰티풀은 시신경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까지도 보아야만 비로소 360도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관점의 기준이 되는 자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보아야만 자기가 만들어갈 시장, 곧 자신의 매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보는 시장 조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로 시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템을 결정한 예비 창업자라고 한다면 다음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창업 아이템의 다양한 그림을 오려서 붙일 벽면, 브랜드 월이 필요합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외에 물건과 자료들을 모아둘 박스 6개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월과 박스는 나중에 브랜드 매장 아이덴티티 근간이 될 컨셉 휠을 만들고 그리기 위한 자료 창고입니다. 만약 빵집을 하고 싶다면 빵에 관련된 자료와 사진을 오려서 브랜드 월에 붙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출력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빵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더 좋습니다. 벽면에 있는 사진들은 자신이 만들 빵집에 있을 만한 메뉴, 빵 종류, 의자, 인테리어 컬러, 간판, 장소, 이웃집 매장, 판매 사원의 복장, 손님들의 모습, 매장의 집기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모습, 빵집의 이름, 빵집 인테리어 등의 종류, 벽면을 구분해서 사진을 붙입니다. 벽면은 넓을수록 좋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큰 보드판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절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켜야만 볼 수 있는 PPT용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브랜드월은 자신의 눈에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예비 창업주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 아마 이런 일은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브랜드 맵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더 뛰어난 사람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작업은 창업 이후 몇 개월까지 창업주 고유의 영역이며 창업주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입니다. 이 작업은 창업 이후에 함께할 사람이 같이 맞춰갈 거대한 퍼즐을 그리는 창업 맵이자 브랜드 맵이며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만드는 건국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창업 이후에 창업주가 자신의 매장과 브랜드를 설명할 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6개의 브랜드 박스는 2달에 하나씩 뭔가를 채우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양말이 빵집과 관련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이 양말의 촉감이 좋고 왠지 모르겠지만 개업할 빵집과 연결될 것 같다면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그림들이 예비 매장과 브랜드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2달 동안 하나의 박스 안에 자신이 창업할 매장과 연관되어 있거나 설명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엎어버린 후에 선별해서 또 채웁니다.
이렇게 버리고 채우는 훈련은 마케팅의 선택과 집중과 브랜드의 두앤돈츠를 알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나 못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에게 창업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창업주로서 어떤 기획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차례입니다. 매일 써야 하는 창업 일기와 한 달에 한 번씩은 재정립해야 할 컨셉 일지,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읽은 책의 적용점과 지식을 정리하는 독서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창업 일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창업에 관해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노트입니다. 스스로 하는 질문의 예를 살펴보면 창업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는 왜 빵가게를 하지? 나의 빵과 빵집은 얼마나 독창적인가? 나의 빵집은 기존의 빵집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왜 창업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으로서 창업 일지의 목적은 성공 후 실패라는 징크스를 막기 위한 초심 관리입니다. 브랜드 월이 지도이고 브랜드 박스는 본물 상자라고 합니다. 창업 일지는 운항 일지에 해당합니다. 시장 조사 기간 중에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사소하게 적었던 대부분 것들이 성공의 결정적 힌트가 되곤 합니다. 아직 아이템이 선정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자신부터 찾습니다. 벽면에 붙여지게 될 그림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 컬러, 느낌, 모델, 자동차, 인테리어,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들의 사진을 모두 붙입니다. 물론 6개의 박스와 3개의 노트의 활용도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아이템이 없는 창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자신의 시장조사는 지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자신이 붙여놓은 사진과 박스에 있는 물품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 맵을 만듭니다. 이 방법은 주로 브랜드를 런칭한 기획팀과 실제 브랜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관해서 얼마나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맵이 완성돼 가는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동안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자신의 창업 방향이 결정됩니다. 브랜드 월과 브랜드 박스의 내용들은 본격적인 시장 조사를 하면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간별로 변화되는 맵과 박스의 물품들은 항상 사진으로 기록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험상 처음에 작성했던 맵과 수집했던 물품에서 브랜드의 오리진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앞서 소개한 3개의 노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만난 신기한 것들을 계속 오려 붙이게 되고 벽에 덧칠만 하게 됩니다. 붙이는 것보다 삭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삭제 기준은 그림의 완성도가 아니라 3개의 노트가 말하고 있는 자신이 구축한 자신의 컨셉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브랜드 월과 브랜드 박스를 얼핏 보면 여러 그림들을 오리고 뜯어서 붙인 그림판과 잡동사니 물건들을 쌓아둔 쓰레기 박스처럼 보이겠지만 창업을 하거나 성공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보관 때문에 어렵다면 삭제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런칭하게 될 매장은 당신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과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교차되는 접점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매장에 들어갈 의자를 고르기 위해서 수많은 매장에서 의자를 볼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100개의 의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에 드는 장점을 가진 100개의 의자 중에서 하나로 압축된 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압축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철학, 스타일, 컨셉, 가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응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적 모방 혹은 벤치마킹으로 부르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자기조사는 마케팅의 도입 부분인 시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마그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강철 못을 자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100번을 두드리면 자성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1000번을 두드리면 더 강한 자성을 갖게 됩니다.
마케팅이 마켓, 시장과 ing, 진행형 활동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면 마그네팅이란 예비 창업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자석 마그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장 조사 중에는 아직까지 브랜드는 창조되지 않았기에 브랜드되는 브랜딩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가치들이 여러 개의 파편화된 개념들이 브랜딩의 원시 형태인 블렌딩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태어날 때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 브랜드로 거듭날 때는 과연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시장 조사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통해 부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깊은 조사와 분석 이후에 시장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 트렌드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할지 알게 되는 자신을 찾는 것이며 앞으로 만나게 될 소비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브랜드 월과 브랜드 박스, 그리고 창업 일지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창업과 함께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